약물 조절을 하면 거의 3주 이상이 되면 약발이 받거든요. 혈중 농도에 들어가면 망상의 그 강한 것이 무너져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 입원한 조현병이나 조울증 양성으로 들어오고 심하게 들어오거나 조증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3주 뒤면 거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조울증 같은 경우도 빨리 가라앉아요. 한 일주일만 있으면 조울증은 거의 망상이 심해도 한 일주일 만에 거의 회복돼요. 근데 그게 회복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환경치료와 심리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치료에 처음에 도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을 편견을 깨기 위해서 제가 병원을 이제 2년 동안 이태원을 반복을 하면서 나 자신의 존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현실감을 갖기 위해서 처음에 봤던 것이 여러분들 이런 단체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대한가족협회가 1995년도에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이제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가져온 책이 변론탄 의사 김철건 의사의 저시분열병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책이 유일하게 199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한 5번 봤어요. 근데 이제 조현병 그때 조직분열병으로 나왔는데 회복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극복될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공부를 했는데 어, 길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그 평생 관리해 나가면서 그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평생 관리병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자마자 편견의 벽을 깨기 위해서 알바부터 하고 저신경학 서울 국립서울병원에서 이제 찻집도 봉사하고 노래방 알바를 하면서 심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이 단순하게 기질적인 요인으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약만 먹으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3분의 1도 안 되는 3분의 2는 정신 재활이 필요한데 그걸 요즘에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커버리 회복 얘기가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의학으로 다 안 되기 때문에 심리치료가 나오고 지역사회 인프라가 나오고 가족 모임이나 당사 자조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되기까지 정말 노래방에서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에 적응하는데 대인관계를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혼이 나는 거예요. 눈치가 없어가지고 막 이게 마포를 빠는데 밀대를 빠는데 사람이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막 튀기면서 내가 해다가 혼이 난 적도 있어요. 그만큼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질환에 걸리면 자기의 병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생각이 갇혀 있고 굉장히 어린 아이 같은 심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생활 배우면서 혼이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양보도 해야 돼 이런 거를 배워 나가고 또 정신과 약이 굉장히 그 자기 중심성을 좀 굉장히 강화시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공감 능력을 떨어뜨리는 게 정신과 약의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거든요. 도파민을 누르다 보니까 활성도는 떨어지는데 감정에 느껴지는 것도 눌려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적으로 약간 공감력이 좀 떨어지고 자기 안에 좀 갇히는 게 있고 그래서 상담 치료도 필요하고 그리고 각 지역사회 소통이 네,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제 태권도를 배우면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뇌가 활성화됩니다. 다내 운뇌가 활성화되고 뇌가 활성화되면 그 긍정적인 사고가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칠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 수 있는 게 운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몸이 건강해지니까 정신력과 체력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을 끌어쓸 수도 있고 정신력이 부족하면 체력으로 견뎌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극한을 경험하고 치원단 활동도 하면서 이제 체력이 강해졌고요. 그러면서 유아체육과하고 레크레이션도 강사도 하면서 적응해 나갔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3살이 됐을 때 그때 머리가 돌아갔어요. 예, 제가 이게 머리가 돌아간 게 대학교도 다 떨어지고 공부를 잘했었지만 그게 머리가 머리로 타격을 맞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게 안 돼요. 저도 재수, 삼수까지 했거든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닥부터 일하고 노래방에서 일한 건데 13년 뒤에 제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를 했냐면 독서를 했습니다. 독서하고 운동하고 상담을 치료를 6년 받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내 감정을 소통하고 그리고 표현력도 기르고 거절하는 우리 당사자분들 잘 안 되는 게 거절하기, 요구하기, 표현하기 잘 안 됩니다. 거절도 못 해가지고 싫은데 뭐 억지로 하다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약을 막 3배 더 늘려서 먹고 재발 위기까지 간 적도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 받았는데 아닌 척하고 하다가 우울증
그래가지고 집에 갇혀가지고 뭐 며칠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난 적도 있고 이런 게 반복이 됐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정신건강 인프라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많이 했고 집을 입원 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좋은 시대는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도움받을 때 많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수기를 25살에 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씩 활발하게 활동하고 이제 병원도 이제 일을 하는 계기가 37살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1급을 사회복지를 따고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겠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은 이제 저 자신을 알리면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병을 알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 자신을 숨기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불안해가지고 아티번을 막 들어주고 처음에는 이제 조금 적응하는데 어려움도 많지만 눈치도 없어가지고 그 눈치도 이제 일을 하면서 길러져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빨리 파악해서 안 하고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걸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적응해 나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갔는데 그때 부모님이 제가 24살에 이민을 갔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너무 부끄럽고 진짜 창피한 일인데 도진이 나와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학교 폭력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나면 망치를 냈어요. 너무 부끄럽고 그냥 위험한 일인데 망치로 집안을 휘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도망가고 119가 와서 수갑을 제가 3번을 시켰습니다. 예, 너무 슬픈 일인데 그래갖고 묶여가지고 일주일씩 병원에 한 7번 정도는 묶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진짜 인권이 없었는데 그렇게 돼서 부모님이 너무 놀란 가슴에 이러다가 누가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 당시에 이민 신청이 되어 있어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저를 데리고 가지는 않았고 그렇게 떨어진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내팽개친 게 아니라 이모 노래방에서 일할 수 있게 지금 말하자면 이제 알바나 뭐 복지 카드를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다문화가 저랑 관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소통이 제일 잘 되고 다문화를 남겨놓고 몇 년 더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이민 가서 딱 했던 게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고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도 기도 앞에 엎드려지고 어머니도 기도하시면서 또 몸이 낫고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도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을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님을 내가 왜 이렇게 질병을 왔나? 부모님 탓은 아닌데 내가 뭔가 소통에 부재가 있었던 것도 같고 소극적인 것도 있고 부모님을 또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데요. 가족의 가계도를 그리면서 우리 집안에 조울 가계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도 조울증 2형에 가까운 그 질병 아닌 질병이 있었고 또 고모들이나 조카도 조울증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을 입원을 하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최근에 한번 봤었는데요.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 경향성이 한 4~5명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굉장한 재능을 많이 주셨지만 질병도 같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을 공부하면서 아버지의 삶,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면서 용서하는 감정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신질환을 회복하는 5가지 비결은 병식이 생기기 위해서는 고생을 하고 병원에서 힘든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어, 부인 분노 근데 수용 우울 부인 분노 타협 우울 수용 5단계에 거쳐서 병식이 생기는데 처음에는 내가 병이 왜 없다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가족들하고 싸우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분노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인정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울기를 경험하다가 수용의 과정이 나는데 그때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자신이 깨달아지는 상황으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이 가족 교육을 받고 당사자가 또 그 부분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당사자는 이런 것이 있더라.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공부를 하고 또 내담자들을 많이 만나서 회복의 과정을 하는데 도와주다 보니까요. 병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병에 대한 이해를 생기고 자기가 조현병이나 조울증, 조현 정동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질병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삶으로 가야 됩니다. 삶으로 가고 행복의 가치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서 첫 단추를 잘 꽂고 그래서 나머지 심리적이고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아갈 때 회복의 과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지역사회 멘토 상담사 규칙적인 생활, 수면 식사 운동의 규칙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종교를 통해서 마음에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하지 말고 맡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자녀가 입원했다고 자녀가 힘들다고 막 염려하면 본인도 약을 먹어야 돼요. 제 내담자 가족들 중에
제가 가족들 상담 많이 해줬는데 약을 먹다가 저한테 상담받고 부모들이 약을 먼저 끊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한 6개월씩 뭐 3개월씩 받으면 안정이 되셔가지고 약을 끊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좋아질 거예요. 예, 그런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교육이나 가족교육을 받아서 또 관리를 한다면서 약을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야 된다. 모든 게 이제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약이라는 게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항정신병 약물, 향정신병 약물, 보조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성분하고 보조제하고 소화제나 뭐 기타 변비약 등등을 잘 조합해서 먹는데 자기에게 맞는 약을 의사가 잘 상의하면서 민주적인 의사랑 상의를 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병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병을 인식한다는 거는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알고 병을 부정하게 되면 계속 은둔형 외톨이 같이 아니면 혼자서 자기 생각에 갇혀 생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병이라는 게 한 3분의 1은 병이 자동적으로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의사도 몰라요. 그래서 조직과 약을 다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 3분의 1은 저도 지금 제가 내담자 중에 단약을 성공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서 의사는 약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100% 먹는데 한 3분의 1은 자연 치유적으로 단약이 몇 년 사이에 가능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약을 다 먹고 나머지 또 3분의 1은 외래치료를 받고 나머지는 입원을 가끔씩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고 약의 수능도도 3분의 1은 잘 듣는데 3분의 1은 약이 좀 안 들으면서 다른 활동들을 같이 해나가야 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이 초기 때 초발 당사자들은 의료적인 도움이 폭스가 큰데 나중에 만성이 돼가지고 10년, 2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망상환청대라고 제가 강의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망상환청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상 속에서 3분의 1 정도는 망상하고 환청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고 어떤 느낌으로 자기 세계에 빠지는 자주요. 그래서 현시감이 자주 이탈돼요. 그러면 누군가가 현시감이 알려줄 수 있는 상담사나 여기 지금 동료 지원가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제 망상을 대처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한청 또 왔을 때 확인하는 법, 그리고 현시감을 받아들이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펼쳐버릴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거를 키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성화가 됐을 때. 그리고 병 중심에서 삶 중심에서 그다음에 행복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좀 더 똑똑하고 굉장히 수재가 많아요. 저도 지금 내담자 중에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외국계 대학 나오고 구글까지 취업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놀라운데 너무 안타깝게도 정신질환 때문에 못하게 됐는데 그래도 다시 초심의 마음을 잡고 저 같은 경우에도요. 노래방 알바도 했고요. 공장에서도 일했고요. 책을 쓰고도 공장에 일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그렇게 하면 길이 있고 회복이 됩니다. 일을 통해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일을 찾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가족이 해야 될 것은 저희 부모님이 예전에는 좀 잔소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견도 많이 하고 제가 20살 전후기 때문에 굉장히 컨트롤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포크레인 기사 되라고 돈 많이 벌어서 사업가 되라고 막 푸시를 했거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반동으로 저는 문과를 선택했고 계속 반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비스 계통으로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다른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굉장히 푸시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본의성을 내려놓고 이민을 가시면서 마음이 바뀌시고 또 저한테 자유를 주시면서 표현에 억압됐던 감정들이 내려놓고 자기 고객들과 소통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관계가 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잔소리가 되게 많았는데 저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그 잔소리도 이제는 이제 어떻게 즐겁게 들리더라고요. 이제 좀 성장을 했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부모님에 대한 마음도 달라지고 부모님이 사랑해서 나오구나. 특히 여성들은 사랑하면 잔소리를 합니다. 제가 얘네도 나중에 많이 해봤는데 사랑하니까 계속 잔소리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나중에 깨달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질환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주사제와 약을 찾고 수면이 왜 중요하냐면요. 뇌 척수액이 잠을 자면서 뇌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신체 비밀인데 뇌과학의 비밀인데 잠자는 게 왜 필요하냐면 뇌 척수액에서 신경독을 빼주고 뇌를 선순환시켜서 좋은 감정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쁜 꿈을 꾸면서 이게 스트레스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꿈이 되게 중요하고 잠도 중요하고 식사를 통해서 또 약간 인스턴트 많이 먹으면 뇌가 예민해져요.
그러면 까칠해지고 공격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먹고 그렇게 운동하는 게 좋고 운동을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저는 지금 또 살사 댄스를 하는데 가끔씩 이제 가가지고 하면 그냥 스트레스가 다 풀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운동을 찾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예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수면을 아까 병식 찾는 방법 5가지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내복 제가 두 번째 책에 썼던 내용이 이거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권수재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 이 5가지가 내복의 5가지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종교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습관이라는 것은 부정 감정을 털고 나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습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뭐 달라 기도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극, 극, 제 극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와 이제 부정 감정을 풀어내고요. 상담도 받고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많은 공동체 도움을 받았는데 뭐 가족협회도 있고 심지어도 있고 또 저 달리닥품 대학로의 틱톡 선교회도 있는데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면서 자조 모임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공동체 훈련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 훈련이 안 되면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만의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그리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이 유한하고 인생에는 죽음이 반드시 오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가족들이 바뀔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고 지역사회가 또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병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사회 전환시설. 그러니까 납병원 가기 전 단계에도 전환시설이 제가 이번에도 5월 말에 우리 마을 전환시설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런 전환시설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일수록 전환시설 가서 되면 소통이 되면서 나중에 가족하고 화해가 됩니다. 제가 많이 연결을 했는데 저는 뭐 상담 과정에서 이제 연결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래 치료를 받아서 약물을 찾고 또 의사랑 소통하는 정신과 복지센터는 좀 형식적이긴 한데 그래도 좀 무슨 소통의 방이 될 수 있고 정신재활 시설이 잘 되는 데 맞습니다. 전국구에 강의를 많이 하러 다니면 저기 태화생성지 계열의 클럽하우스 계통이 또 뭐 부산에는 송구 클럽하우스 그다음에 저기 뭐 광주에는 교환 빌리지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소방들이 하여튼 다른 단체에서 많이 불러주셨는데요. 그런 잘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지방에도 많고 공동생활 과정은 따로 나가 사는 겁니다. 얘가 반독립주거로 이제 나가 사는 거고 지원주택도 받아서 또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동료지원과 쉼터가 지금 생겨가지고 경기도에도 이제 뭐 이학년 선생님이 또 해가지고 새로 생긴 단체가 있고 서울에도 송파, 관악 뭐 이렇게 뭐 금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는데 그런 곳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뭐 일주일씩 쉬었다 나오는 그런 곳이 그리고 자립생활 센터도 있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소통이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일원화되어 있는데요. 감정 표출이 심한 가정일수록 당사자가 재발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정 표출이 뭐냐면 거르지 않고 일선적으로 표현을 바로 지적을 하거나 바로 이렇게 혼을 내거나 이러면 당사자들은 스트레스를 일반인보다 4~5배 예민하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남들보다 촉도 좋고 오감도 발달되고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상담을 해서 단순한 그 마음 상태를 만들어야지 건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자원봉사도 저는 이제 일을 노래방 알바 20대 때 할 때 자원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성마비 복지가 발달장애 그리고 또 저기 시각장애인 그런 쪽도 가고 그리고 이제 다리다 구미로 공동체도 가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봉사하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정신질환으로 막 병원 입원했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 도울 수 있을까 했는데 도울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우는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더라고요. 제가. 봉사라는 게 절대 남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환한 미소를 띄어서 보내주는데 내성과 몸이 깊이 털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밥 먹여주는데 너무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를 다 받았어요. 너무 이 사람들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러면서 봉사의 기쁨을 알아서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달 가제적으로 인간 소통을 20, 30대 때는 소통을 많이 하고 일을 중심으로 하다가 또 이제 3, 4, 4, 50대 되면 좀 나누는 삶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같이 이렇게 가족 교육을 받으면 이제 가족들이 지식이 생기고 정보가 생기고 그리고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것. 제가 내담자들 지금까지 5년 동안 입원 아니 이게 원치 않 너무 힘들었지만 입원도 많이 도와드리고 또 나오면 또 상담을 해서 회복의 과정을 가는 많은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때는 이제 법이 정말 어렵게 돼 있지만 또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또 입원도 시킬 수도 있고 또 나와서 또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계절 특히 요번에 봄 계절에 정말 입원을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운데 그 입원했다가 나와가지고 또 상담받고 지금 좋아진 사례도 여러 명 또 있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찾고 심리 상담과 가족 회복을 하고 시설하고 공동체 그다음에 종교생활 같은 데 연결해서 종교생활이 왜 좋냐면요.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하고 소통의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데서 특히 뭐 한마음 코이노니아 뭐 오늘의 교회 이런 데는 그 무슨 단체들이 또 축구로 하는 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울리면서 공동체 생활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되고 가족들 또 부모가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라 친구같이 됩니다. 자녀가 만약에 30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친구같이 대하세요. 20살까지는 양육해야 된다고 약간 부모같이 하지 말고요. 30살, 40살 되면 친구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통하고 그러면 부모가 많이 다시 이제 가세요. 예. 그럼 이제 자녀들을 대할 때 경제적인 것이 잘 안 될 때는 이제 경제적인 걸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용돈의 범위를 줘서 도와주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상을 줄 필요도 있고 너무 활동을 하지 않는 강사에 대해서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어서 제가 내담자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짤 같은 게 굉장히 정신 건강에 유튜브 짤이 많아요. 그래서 가랑비에 빚었듯이 저번에 강의 들었을 때 누가 그런 얘기 저 똑같은 얘기도 하시던데 가방연기 기마치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강압적으로 하게 되면 이 당사자들은 사실 소신이 강하고 굉장히 양심적이고 자기 신념이 강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밀어붙이면 도망가고요. 참개구리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비 빚었듯이 천천히 스며들게 해서 마음을 열게 해야지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부모님이 갖고 있었던 강압적인 방식으로 하면 튀어나와요. 그럼 상담도 전혀 안 받고 회복의 과정을 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해서 마음을 이렇게 스며들게 해서 마음을 천천히 열어야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내담자들이 다 그렇게 연결됐어요. 부모님 상담 다 하고 지금 제가 주중에 한 6건 정도 하는데 그렇게 내담자들 다 가족들 먼저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마음의 준비가 돼야지 당사자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면서 파트타임이라고 복지카드가 있으면 4시간, 6시간 파트타임. 지금 히지민스에 있는 후배들이 있고 또 내담자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4시간 하다 6시간 해가지고 또 이제 국기직으로 이제 국기 대학교로 바뀌는 수 있다는 또 희망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나아지는 직장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 관리를 하고 독립주거 이제 하게 되고 일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왜 일이 회복되냐? 일을 하면 월급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쓰고 싶고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치료라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저도 더 좋아졌고 대인관계를 하고 소속감을 가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협력자도 생기고 저도 공동체를 통해서 소통할 사람이 생기고 대화할 사람이 생기니까 이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면서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수치 이거 병원에서 제가 이제 치료진으로 활동할 때 만들었는데요. 일단은 뭐 이건 경험된 지식인데 뇌를 건강하게 하려면 일단은 잠을 잘 자요. 잠 아까 말했지만 이 회복이 됩니다. 뇌가 회복되기 때문에 잠을 잘 켜주면 기분이 안정돼요. 여러분들 잠을 설치고 새벽에 계속 깨잖아요. 아침에 했을 때 굉장히 날카롭고 신경이 돼요. 조현 조울은 잠을 못 잔 날은 굉장히 기분이 저조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니까 잠을 잘 자줘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7시간, 8시간, 9시간 자도 돼요. 그 이상 자도 되지만 좀 그 정도 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경 변달 물질을 잡아주는 게 이제 약은 이제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치료약이자 조절약이자 예방약입니다. 교시가약이 왜 좋냐면 화상풍 주사 있잖아요. 맞으면 치료제 따로 예방제 따로입니다. 따로따로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교시가약은 세 가지를 하면 좋죠. 근데 부작용은 물론 있겠지만 저는 30년 먹었지만 그래도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전립가약이 죽은 약은 아니고 근데 부작용은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치료약이자 혈중 농도의 조절약이자 예방을 또 시켜주는 만약에 재발을 하더라도 결집가약을 혈중 농도를 먹고 있으면 재발이 약하게 와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려주면 넘어가. 제가 그거를 20대 때 3, 40번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30살 이후에 증상이 없는 상태가 됐고, 그 다음에 재발도 거의 하지 않고 이렇게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50살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걸 잘 자기 재발 경고 체크를 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 이거 정말 이제 굉장히 이제 강점인데요.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되면 결핍가약을 3배로 많이 해요. 두세 배. 왜냐하면 그 간에서 해독을 해가지고 이 술, 담배가 이 간으로 계속 그 결핍가약을 빼버려요. 그래서 이제 약효가 떨어지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결핍가약이 확 희석이 됩니다. 그러면 재발이 바로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에 일할 때도 이랬어요. 자, 이 재발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술을 매일매일 마시고 완치를 하세요. 그리고 밥을 먹지 말고 밤낮이 해보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병원에 입원할 때 100%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 바로 입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원 안 하시려면 거꾸로 하셔요. 술, 담배를 끊고 그다음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카페인도 너무 많이 먹어요. 저녁 7시 넘어서 카페인 먹으면 수면에 반드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카페인 중독도 있어요. 토를 하거나 설사, 배 아프고 설사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민하지 않도록 커피도 많이 먹으면 예민해지기 때문에 저는 술, 담배를 제발 계속 하다가 다 끊었어요. 23살에. 예, 그리고 안 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회식 가서 어울리고 술 안 먹고 사이다 먹고 잘 놀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 대화, 상담, 운동, 산책, 취미를 꼭 가져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샤워하거나 뭐 사우나, 마사지, 신앙생활, 뭐 자기가 좋아해서 즐거우면 됩니다. 예, 스트레스 해소법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인적인 건강인데 가족하고 화해해야 되고 자기 자신하고 화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라는 게 사랑보다 훨씬 더 깊은 감정이잖아요. 사랑을 계속 하다 보면 용서가 돼요. 그 용서의 바탕에는 이해가 있어요. 이해. 부모님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면 용서. 근데 이해하지 않고 하려면 힘들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이 힘들었다. 그걸 이해하면서 같이 이해하다 보면 가족도 회복되고 본인도 건강해집니다. 정신질환은 특별한 사람이 걸리는 게 아니다. 아까 운동하면서 정신력 체력 길러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통, 정신건강의학 지식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인지 왜곡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과잉 일반화, 흑백 논리, 착각 오해. 정신질환이 오기 전에는 항상 착각 오해가 옵니다. 이게 이제 회복의 5가지 아까 얘기했던 감사, 운동, 기도 공동체 형성 이렇게 회복의 5가지 요소고요. 그다음에 좋은 음식 이거 뭐 딱 말하면요 자연식으로 저도 아침에 지금 유산균 먹고 왔거든요. 그리고 저기 견과류 먹었습니다. 유목. 이렇게 항상 지정회식이나 자연식, 한식이 좋습니다. 한식. 예, 우리 한식 먹으면 체중 관리도 저는 근육 많이 만들어가지고 근육을 만드셔야 돼요. 남자든 여자든 근육을 만들어야지 피로가 풀리고 예,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예, 그래서 이는 활동한 부분인데요. 이제 강원국 작가 나오는 그 방송, KBS 방송, 현방송도 나왔었고 그리고 저번에 안인드 사건에서 제가 SBS 뉴스 나왔어요. 8시 뉴스인데 얼굴 팔렸는데요. 알아본 사람이 없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정신질환을 몰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회복되고 잘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 그래서 이제 그 평단 해소에 좀 이렇게 도움을 드렸고요. 이제 활동한 사진이고요. 이거 저 댄스입니다. 제가 춤을 춰가지고 이제 강남에서 예, 운영진도 하고 사세 댄스 좀 고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 재작년에 이거 네 찍었고요. 이거 태권도 종작인데 요거 작년에 제가 재작년이었나 재작년에 발표했는데 이 정도 올라갔는데 그 사이에 조금 이제 늙었는 거 봐요. 네, 이제 작가로 활동한 거고 네 여기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청원경찰 제가 얼마 전까지 5년 정도 청원경찰로 여기 했습니다. 가스총 차고 제가 군대 면접도 받고
굉장히 정신분열병을 면제받은 사람인데 통참도 진짜 기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민방위만 25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국민역이어서 가능했고요. 가스조차 우리 은행 지점장님 같이 우리 대표님 저기 회장님들 다 있으신데 제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태권도 사범도 했고 살사 댄스도 했었고 병원 정신의학과 병원에서도 폐쇄병원에서도 일했고요. 요게 이제 춤춘 건데요. 외국 댄서가 와가지고 한국입니다. 외국 아니고요. 네, 이렇게 쳤고 근데 이렇게 활동했었고 요거는 이제 병원 명함이고 예. 요 사실 요거 때문에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20대 후반에 지금 석병도 대표님도 계신데 어떤 공동체에서 달리탁품이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초기 멤버로 활동을 했는데 운디드 힐러 예수님을 뒤따르는 우석군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사명자가 될 겁니다. 그 목사님이 제가 27살인가? 하여튼 그때 이 글을 적어줬어요.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날 있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해서 병원도 일하게 됐고 상담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의는 요거로 마치고 질의응답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간에 오늘 질의응답 하시는 분한테는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예. 예. 질문응답. 질문지 작성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 질문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질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부작용 경험도 있고 해서 약을 스스로 잘 안 먹어요. 약을 먹어도 환청은 그대로예요. 좋아지는 게 없는 듯해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서 집에만 있어요.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냥 놔뒀더니 더 안 좋아졌어요. 설득을 시켜서 뭔가 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집에 방치했네요. 주위 애들은 다 좋아졌다고 하는데 회복한 것 같아 속상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제가 일을 해야 하니까 약속하고 나서도 다 노라고 해요. 목욕도 안 간다고 하는 거 겨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게 일상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네. 질문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집에만 계시고 활동을 못하고 이제 그런데 또 부모 말을 또 안 따라요. 이제 이거는 이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부모님의 어떤 마음이 먼저 열리고 자녀하고의 소통법에서 변화를 좀 가져야 돼요. 자녀의 마음을 눈높이에서 맞추고 자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이전에 먼저 소통의 통로를 여는 방법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찾아서 자녀한테 맞는 맞춤형으로 취미라든지 활동들을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먹을 거라든지 뭐 쓸 것들을 지원을 해주다가 이제 점점 이제 소통을 하는데 부모들이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가르치지 해보면 또 같이 들어가서 방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경우죠. 저 내담자 중에 딱 5년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안 나오고 그렇게 소통이 안 됐는데, 근데 이제 나오게 하는 방법들을 이제 대화법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5년 만에 나와가지고 정신건강센터까지 연결을 해줬는데 거기서 입원을 시켜줬어요. 그래가지고 입원을 시켰는데 5년 동안 부모랑 얘기를 안 했던 당사자가 말문이 트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가 되면서 지금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소통을 하지 않고 단절을 했다는 거는 부모랑 말이 안 통해. 그리고 부모는 내 마음을 몰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모가 마음을 바꾸고 아이를 건강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의 말을 듣게 돼요. 또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조금씩.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부모랑 소통하면서 부모가 그래도 많이 통하구나. 얘기가 되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친미를 또 하게 해줘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할 때 뭔가 즐거운 걸 들어주다가 가끔씩 산책을 또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딸이 클로자핀으로 바꾸고 나서부터 설사를 계속 자주 합니다. 약을 줄여도 계속 설사를 합니다. 장 내시경도 하고 이상 없다는데 왜 자꾸 설사를 하는지요? 의사 선생님도 변비는 많아도 설사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약 부작용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분이신데 그리고 1년째 생리도 하지 않습니다.
의사쌤이 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딸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드네요. 이런 네, 질문이. 예,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랄까 제가 크로샤핀에 대한 약을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드물게 변비 말고 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변비하고 설사를 다 통해서 그 드물게 나타나는 것 중에 드물지만 자주라고 되어 있으면서 설사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약물 같은 거는 의사랑 꼭 상의를 하셔야 꼭 되고 그다음에 이제 크로자핀 그 아까 두 번째가 생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리스페달 먹는 사람 중에서도 남자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케바케인데 어떤 약을 겹쳐서 쓰면서 발기부전이나 생리불순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약물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으로 조금 조절해서 다른 약을 줄인다거나 이러면 그게 사라질 수도 있고 의사들이 처방할 때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제 내담자 중에서도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선언을 받았고 위기 때 하셨다가 출산까지 성공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출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출산할 시기에 약을 조절해서 단약을 3개월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소량의 약을 먹고 다시 출산을 성공하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랑 잘 상의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를 잠깐 조절해서 약물 조정이나 약을 대체약을 조금씩 바꿔서 아니면 소통을 좀 다르게 하면 그 해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는 의사랑 잘 꼭 상의하시고 저는 뭐 병원에서 의사가 위탁해서 제가 약물 교육도 많이 시켰기 때문에 기본 베이직만 그냥 나누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질문하실 분 손 네, 들어주시면 지금 우리 어르신이 아주 적극적해서 예, 문제시켰. 네, 책을 네. 아, 예. 약은 한 30년째 먹고 있습니다. 태권도 사범이라고 그러셨죠? 네, 태권도 4단 유도 1단. 예. 그전에 라디오 방송에 한번 아, 예, 나오시고 맞습니다. 예. 만나게 한번 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태권도를 배우기 위해서 태권도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저기 건강을 회복하는 게 제가 약을 20알 가까이 먹었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예, 약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몸이 막 힘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탁구를 먼저 쳤어요. 알빼고 저기 복지관 같은 데서 탁구를 한 몇 개월 배웠거든요. 근데 탁구 치다가 또 맞는 운동을 뭘까 하다가 이제 찾은 게 이제 태권도였어요. 태권도 어릴 때 2단 따놨고 3단, 4단 따고 이제 태권도 사범이 됐어요. 발병 전에 지금 태권도를 태권도는 어릴 때 2단까지 따놨는데요. 6분 따놨는데 예, 나중에 3단, 4단을 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나 웃긴 얘기가 태권도 사범이 손 뜨면 안 되죠. 손을 이렇게 벌벌 떨면서 태권도를 했어요. 예, 시원단도 하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건 없다. 손 떨어도 태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떠냐 그러면 수면증 좀 있어요. 이런데 근데 그렇게까지 안 먹고 이러면 바로 이제 딸립니다. 예, 사단 예. 불안에 아, 그렇잖아요. 태권도 때린 적도 없고, 경찰서 한 적도 없습니다. 예. 예, 유도도 좀 했어요. 유도도 한 고등학교 때까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정신병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부분은 멘탈이기 때문에, 또 육체만 강하다고 해서 정신병이 안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힘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예, 다른 분도, 다른 예, 몇년 질문 할위 예, 이제 아버지들이, 분 요즘, 죄송합니다. 다 얘기해서, 예. 여기 책 선물. 이거 그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도 당사이긴 한데, 네. 당사자가 병을 인식할 때 마음을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음, 당사자가 당사 스스로. 예, 왜 그거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하고요. 예, 이렇게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벌써 한 70회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게 소극적인 친구들은 아까 같이 집에서 안 나오잖아요. 근데 왔다는 자체가 70% 해결됐고요. 본인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 너도 힘들었네, 너도 힘들었네 이렇게 하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좋아졌니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자주 모임에서 이거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좋아졌어? 어떻게 좋아졌어?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도전을 봐. 그러면 좋아져.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 또 다이어트 한기. 예. 당사인데요. 가족분들이
제가 거의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예, 예, 그 이제 그 시기에 네, 가치관이 너무 차이가 나서 아, 예를 들어서 저는 좀 이사가 쪽인 문제를 좀 네. 선생님이 그거 지리를 탐구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네네, 진짜죠. 예, 부모님이나 뭐 형님이나 네, 거의 뭐 고사하고 현실적이다. 형이 하학적이군요. 네, 예, 거의 그러시군요. 말이 안 타고 하고 어, 그런데 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네, 돈을 제가 모아놓은 거를 음, 쓸 때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모아놓은 것도 이제 제가 어떤 중요한 이유 때문에 모으고 있었는데 네, 그걸 부모님 통장에 모으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제가 네, 10만 원이 네, 필요하다 네, 말씀드렸더니 네, 부모님 두 분 다 어, 이제 처음에 이제 어, 반대를 하면서 어, 반대는 괜찮은데 반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예, 예, 수월하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다 하면서 예, 그게 필요한 건지 음, 이해를 시키는 예,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잘 안 하시. 그 가치관이 너무 달라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 쓰는 게 어, 안 쓰는 게 이렇게 음, 무슨 만 아홉 시켜봐 뭐 그런 걸 아, 얼마나 주고 계산해 그러시구나. 보니까 예, 되게 마음, 내 가치관이 아, 설명 거의 힘드시구나. 힘들었어요. 예, 근데 비를 꼭 붙여가지고 예, 어쨌든 또 그렇게 하니까 예, 그렇죠. 결론 이제 좀 짧게, 예, 마무리. 예, 이어 붙여서 성공을 했는데 네, 힘들었군요. 지금 음, 설명을 좀 시켜요. 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아, 화해를 하는 화해. 삶의 가치관,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하고 세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예, 부모님이 이제 저하고 나이가 때가 비슷할 것 같아요. 40대죠? 예, 그 부모님들은 이제 6.25 사변 후세대거나 뭐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 중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 문제가 1순위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열심히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을 이해해야 돼요. 열심히 살았고 돈이 없으면 죽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고 왜 부모님이 왜 내 마음 몰라줘요? 이건 사실 중학생이나 이제 고등학생들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왜 그렇게 전투적이고 공격적이고 생존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 소통은 잘 안 해주시지만 부모님이 살아온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단체들 많잖아요. 뭐 한정자, 뭐 송파 이런 데 가면 인문학 공부를 해. 인문학 강의 같은 거 하거든요. 그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연구하면서 인생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게 가치 있고 진리가 무엇인가 그런 데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은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거 얘기하고 아닌 거는 거절해. 그래서 마음 소갈이 하지 말고 심플하게 부모님 방식은 현실장도이죠. 거기에 좀 맞춰서 좀 보완을 하고 상처를 안 받는 법은 소통하면서 풀어야 돼. 알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우리 숙병부 여기 책도 되시. 제가 알기로는 병원에 많이 근무하셔서 예, 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그 당사자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약에 대해서 조금 네, 그 개인적으로 선생님께서 강의하신 선생님께서 네, 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 네, 약의 중요성이라든지 네, 약의 필요성이라든지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유튜브에 보면 대체 방법 네, 민간 치료나 음, 어떤 치료나 음, 건강 보조제로서 네, 필요하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경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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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혹시 맞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에 네, 대해서 약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이거나 좀 꺼려지는 관점 예,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강조도 괜찮고 네. 투명이나 이런 걸 부탁드려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하셨고요. 지금 이제 민주적인 의사들의 시대이고 의사들이 약에 대한 그 독점을 이 가족과 당사자한테 오픈을 하는 시대입니다. 뭐 저번 시간에 장찬영 원장님도 그렇고 이제 약의 필요성 그리고 이제 약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 같이
치료제이자 완화제이자 예방적인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약만으로 되지는 않지만 가장 베이직 혈중 농도에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맞게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아까 말한 거 주성분이 있고 부족 성분으로 신경 안정제 계열이나 수면제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제나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약이 세 가지 종류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주성분의 약은 조절해서 임의대로 먹으면 안 되고 의사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경 안정제 계열은 이제 추가약이라든지 조절약에 해당되니까 약간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잠이 안 오거나 뭐 의사가 이제 처방을 해서 이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 계열은 조금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항결핵성 약물로 주성분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아티반이나 신경 안정제 수면제를 5년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먹다가 끊을 수 있었던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심리치료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하면서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신경 안정제를 끊은 게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 그 잘찬 교수님 제가 강의 들어봤는데 의사들이 하는 게 정통 의사들이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약의 작용이 7이고 8이면 부작용이 2나 3이에요.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의사인데 한약도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은 작용이 크기 때문에 먹는 거고 부작용은 항상 있는데 결핵과 약에 대한 부작용을 너무 극적으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신경 안정제나 benzo제품 이런 계열의 약은 중독성이 있어서 줄이는 게 좋지만 주성분 약은 이제 중독성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약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신경 안정제 계열은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보조식품으로 에덴요법 같은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저 당사자분, 가족분 중에 제가 얘기해가지고 그 약을 안 드시고 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그래서 에덴요법으로 해가지고 비타민제나 미네랄요법 머리 이거 검사 절대 하지 마세요. 그 약 파는 사람들의 상술이고 수천만 원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그 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약사들이 권하는 걸 하지 마시고 정신건강 의학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저는 독일도 다 먹고 별거 다 먹고 한약제도 먹고 막 다 비싼 거 다 해봤는데 소용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에덴요법 비타민제 다 해봐도 소용없기 때문에 정신과 약이 100배 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그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은 그냥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어느 정도 좋냐면 그거는 이제 어떤 정도 생각하면 되냐면 오메가3나 비타민제 정도는 몸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치료약이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응급시에는 정신과 약을 두세 배 정도 올리는 게 정신과 의사의 보통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소 용량을 추구하는 의사도 주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소 용량 하다가 재발을 해가지고 10번, 20번 입원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지만 거기에 또 맞는 내담자도 있어요. 상담자도 있는데 소수거든요. 그래서 주류의 의사들의 얘기를 따라서 약을 처방받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네, 드시면 아버지 너무 나눴었어. 저쪽에 어머니, 예. 네,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저쪽에 왔어요. 몸을 씻지를 않아가지고 냄새가 네. 네. 시키고 그거는, 네, 아주 많은데 병원에서는요, 억지로라도 시켰어요. 왜냐하면 조현병의 응급 기상 중에 씻지 않는 게 있어요. 한 달씩 안 시킬 거예요. 너무 싫은 냄새 나가지고, 우리가 간식을 제가 병원에 있으면 딱 이렇게 하면, 간식을 안 주면 바로 모여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병원이 필수병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물을 줘야 돼요. 선물. 모욕하면 선물을 좋은 걸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욕을 한 번씩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원하는 걸 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잘 구슬려가지고 이제 모욕을 합니다. 얘기를 안 하면 일단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조금씩 이제 아버지 계시죠? 안 계시고 힘으로 안 되겠네. 힘으로 하라는 거는 절대 아니고 이게 누가 이제 친척 중에 친한 분이 있습니까? 친척. 예? 매형 말은 좀 들어요.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말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구역하라 했어요. 어머니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뭐 사촌 누구 말은 듣고 뭐 이모 말은 듣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이 얘기를 하면 한 번은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서도 소통이 좀 잘 되는 분을 선택해서 좀 뭔가를 선물 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엄마 말이 안 듣는다는 거는 엄마가 지금 싫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게 뭔지 모르지만 엄마가 지금 되게 미워. 그래갖고 엄마 말 청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청개구리 안 되려면 어머니가 지금 아들한테 잔소리 좀 줄이고 그 잔소리 많이 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아들이 원하는 걸 좀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증상은 맞습니다. 예, 그렇죠. 그것도 있습니다. 예. 그 음성 기상이 잘 안 들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병원에 가서 이제 좀 맞느냐고 좀 용량을 좀 풀려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잘 들을 수 있어요. 예, 다른 분들 우리 선생님. 예, 예, 우리 예, 예, 먼저 하시고, 예, 먼저 하시고. 그다음, 예, 예, 우리 아이가 예, 부모님이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줘서 네, 예, 직장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회사면 네, 내가 너무 버릇이 없고 그렇죠. 세력도 없고 이게 맞습니다. 잘 생각도 없어지고 어떻게 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내가 이렇게 뭘줄때 네, 네, 제가 부탁을 하고 막 들어주려고 했는데 우리 음. 아이는 제가 부탁을 노예예요. 아, 기분 나쁘게 하면 진짜 안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참 좋겠어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은 그래요. 네, 너가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핸드폰을 산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엄마 뭐 딱 들어줘요. 무상을 하나 이렇게 해요. 싫어해요. 네, 나한테 아, 필요한 얘를 지금 그렇군요. 네네. 어떻게 줘야 그러니까 이거 어머니가 이제 거래를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문제예요. 거래는 조금 좀 이게 텀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마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좀 헤아려 봐야 되는데 공식대로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해줘. 이게 사랑이 조건적 사랑이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뭔가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엄마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진심이 아닐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텀을 주고 아무 이유 없이 해줘야 되는데 뭔가를 딱 주고 얘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부모님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아들이 눈치를 채는 거지. 눈치를 채니까 이제 기분 나빠서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진심으로 대가를 바로 말하지 말고 텀을 두고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텀을 주고 대가를 걸지 마. 처음에. 알겠죠? 예. 저기요. 질문. 마이크 대신. 예. 뭐 처음에 입원했을 때 머리 검사 안 했어요? 안 하고. 에덴 6번? 머리 모바일 검사? 그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약사들이 권장하는 모바일 해가지고 뭐 저기 중금속 있고 뭐 그런 거죠.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돈 다 쓰는 겁니다. 그거 해갖고 몇 천만 원씩 돈 다 씁니다. 그 사기에 가까워요. 그거 20년 전에도 유행했어요. 2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동해에서 유행했다가 날아간 집단. 예. 여기 하세요. 예. 예. 어쨌든 회복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행복하고 있는데 예. 그때가 여자에게 예. 아, 예. 아유, 너무 좋은 일이네. 박수 한번 따면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교제는 얼마나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타임이에요. 제가 결혼해봐서 아는데요. 마지막 타임에 합니다. 이게 남자가 신뢰가 가야 되고 마음이 소통이 되면 여자가 마음을 열어서 이제 연인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교제를 한 1년, 2년은 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계절을 겪어봐야지 이 여자나 이 남자가 어떤지를 알고 한번 화나는 것도 한번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봐야지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9개월을 하고 결혼했는데 후회했어요. 예, 너무 모를 때, 물론 모를 때 하긴 하는데 1, 2년 정도는 겪어봐야지 이 여자가 이 남자가 어떤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나중에 이제 결혼을 가까워지면서 이제 프로포즈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때 질병을 살짝 흘리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본인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과거에 힘들었는데 지금은 잘 회복돼서 문제없이 생활하고 있고 나는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꼬리가 하면 됩니다. 다들 경험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남자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남자는 저는 좀 약간 뻥을 쳤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미국 가서 태권도 사범한다 그랬거든요. 태권도 도장 차린다. 근데 미국은 못 갔는데 꼭 여행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남자는 그 꿈을 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면서 좀 믿음을 줘야죠. 예, 그런 단계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들었어요? 예, 네, 네, 예, 네. 아, 예. 20알 이상 국가가 지금 5알 있습니다. 5알. 예. 예, 지금 5알도 많습니다. 예. 지금 앞으로, 그렇죠. 앞으로. 예, 또 질문하십시오. 예, 체험 드리겠습니다. 안쪽 치우겠다고 하셨잖아요. 어디 계신 분이죠? 예, 드디어, 예. 네네, 보입니다. 예. 자연 치유도 있죠. 예. 예. 어, 어, 네네. 네. 약을 끊는 걸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연 치유되는 거. 네, 그 알려드릴게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잠을 설치지 않고 자느냐. 약을 끊을 단계. 그 초발 처음 발병했어요. 초발이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70% 성공할 확률이 있는데, 근데 이제 잠을 잘 자느냐가 한 알 반알을 줄여서 마지막에 그거를 끊었을 때 잠을 잘 자고 설치지 않는가가 한 6개월 동안 지켜봐요. 그러면 성공가 지금 내담자 중에 있거든요. 내담자 중에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보울병 약을 많이 먹었는데 다 끊고 지금 이제 안 먹고 이제 하다가 이제 소량 먹다가 이제 끊었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멜라토닌 뭐 그 치료제 약간 그 수면에 도움되는 약도 먹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실제로 끊은 사례도 있으니까. 근데 의사 상의 없이나 하면 안 돼요. 예, 꼭 그 가장 수면에 안정적일 때. 예, 감사합니다. 또 아까 질문했던 안 하시면 저희 어머니 저쪽에 저기 어머니. 네, 네 말씀하십니다. 네, 네, 군대 발배. 예, 네, 네, 어, 어, 예. 아이고, 가출했구나. 소식 없어요? 전화를 해요. 어, 어, 강압적이고, 예. 욕을 하고, 이제 약효가 다 떨어졌어요. 예. 재발 위기지. 불지를 당하고. 불지른 경우도 있어요. 예, 예, 예. 예. 음,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떤 것, 결론적으로. 예. 지금 어머니 거의 재발한 거거든요. 약을 끊고 재발을 하고 가출을 했어. 그러면 이제 예민, 짜증, 분노, 폭발 아니면 이제 분노가 타가지고 아버지 욕을 하거나 어머니한테 쌍욕을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서울 지역에 있으면 마포시에 있는 정신응급 합동병원센터 현안이에요. 그러면 그 광역센터로 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뭐 이송단 뭐 도움을 받거나 경찰하고 같이 불러서 그러니까 편법이긴 한데 합법은 아니지만 경찰관을 부르고 이송단을 부르는 거예요. 같이 불러서 그 아이의 집에 가서 입원을 시켜서 가까운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걸 미리 알아놓으시고 입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거의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고를 쳐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을 수가 있어요. 경찰서에 있으면 바로 경찰로 대응을 해서 응급 대응으로 해서 응급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호자 동의 입원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분이요. 예, 유튜브에 보면은 네네, 프로브레이크라고 하는 하버드대 정신과 의사가 네, 정신과 약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아, 요 예, 저희 아이 아, 부작용이 네, 그게 그런데 꽂히게 되죠. 비주류예요, 비주류.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주류가 한 90%면 10%의 의사들이 약물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신과의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30년 먹지만 너무 멀쩡하게 살잖아.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이 수두룩해. 저보다 더 좋은 뭐 변호사하고 대기업도 아니고 다 하는데 약을 다 잘 먹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교수가 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예. 그거는 한 가지만 봤는데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신과에 대한 정통한 그 짤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이 보내줘. 그래서 두 가지를 봐서 아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있을 거예요. 계속 보게 되면 한쪽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이제 알고리즘이 굴러가서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보내줘. 그러면 보다가 나중에 판단해보고 강사들이 또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많이 이상이 우리 형제도 있는데 발표한 사례들이 이제 양복 회복된 사례들 있잖아요. 그런 걸 같이 보내줘요. 그러면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예. 네, 알고리즘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거 알죠? 계속 그거만 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네, 거기 우리 선생님. 마이크. 네. 그 책 갖다 주시면. 네. 아, 저걸 좀 마이크 좀 주시고요. 조현병이요. 예, 돈을 많이 썼네, 그쵸? 여기 있어요. 예, 예, 어. 예, 대출을 갖다 써 많이 썼네. 네, 대출을 많이 썼어요. 네. 저번에 한 달 인터넷에서 예, 전에 작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원에서 약을 들었어요. 예, 지금 괜찮다고 1년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또 안 먹구나. 올해 이제 3월달에 또 이번에. 그렇지, 그렇지. 상태인데 그렇죠. 저도 한 3번 반복했어요. 3번. 저도 교고생 3번 했어요. 고집 세면요, 벌써 개고생해요. 예. 거의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네. 네. 전화가 핸드폰 주면 또 전화해갖고 또 인권이 신고한 거 아니? 신고도 하고. 네. 아이고, 그거 제한 걸 수 있는데 핸드폰 핸드폰을 뺏어서 제한을 걸었어요. 그거 병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해가지고 간호사한테 말해가지고 제한을 걸면 돼. 핸드폰을 꼭 허용할 필요는 없어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그러니까 꼭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판단력이 없어서 돈을 막 쓴다. 그러면 저 병원 일할 때도 핸드폰을 제한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막 쓰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잖아요. 그럼 제한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간호과에서 제한을 해달라. 그러면 해줄 수 있어요. 부모들이 얘기해요. 네. 지금 마음이 지금 엄청 부풀어져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어, 찐친인가? 예, 예, 예. 예, 아무튼 어머니 길어져서 그래서 그 제한을 걸고, 차단. 예, 그거를 지금 한번 병원을 찾아가세요. 원무과나 간호과 찾아가서 그거는 이제 어머니가 만날 필요 없고 거기 치료진을 치료진 만나서 수간호사를 만나는 게 빠르고 아니면 원무과에 가서 원무부장을 만나서 전달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돼요. 찾아갈 때 저기 음료수나 가갖고 그래가지고 저기 제안을 해달라고요. 전화 제안을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보세요. 꼭 해보세요. 찾아가셔야 돼요. 예, 경제 손해가 너무 많아요. 예. 그다음에 또 다른 분. 예,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예. 쉬는 시간이긴 한데요. 많이 질문을 또 앞에다 해주시네요.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뒤에 하시. 죄송합니다. 좀 크게 말씀하세요. 네, 예, 예, 예. 잘 다녀요. 예, 응. 취업이 안 되고, 그럼 어머니, 이런 방도 복지카드 안 받았죠? 복지카드.
당연히 장애 등록 안 했으면 하시기 바래요. 기회가 10배로 늘어요. 10배. 복지카드로 가면 아주 쉬운 길을 가요. 고속도로로 갈 수 있는데 일반인들하고 경쟁하려면 3km 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전을 자기한테 맡겨. 네. 네. 그렇죠.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있으니까. 네. 집중이 잘 안 된다고. 지금 공부 아까 제가 말한 것 같이 육체를 먼저 쓰고 상담을 받고 나서 공부를 하세요. 반대로 해야 돼요. 머리를 한번 맞았기 때문에 머리가 안 돌아. 그러니까 몸을 쓰고 운동을 해서 그다음에 책 읽기를 연습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책 읽기 연습부터 하고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지금 길어졌어 이쪽. 네. 없는 여자친구를 사귀다는 거예요. 약 먹어도 되죠. 그게 낫죠. 예. 그거 좋지만 그거는 안 된다. 아니 사귀는 거하고 결혼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사귀는 것까지 마음대로. 예. 예. 아이고 그 남자가 매력이 있네. 예. 알겠습니다. 뭐 여자가 다르네. 잘생겼는 것 같다. 예. 어머니 이제 길어져갖고 여기 앞에 우리 저기 이사님 집에 앞에 들겠습니다. 예. 아이 복도 많으시네. 아들이 잘생겼네. 예. 예. 아, 너무 네. 수고하시고. 마지막으로 예. 실례지만 네. 지금 현재 먹고 있는 그 아 약을요. 약 이름하고 그냥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데. 예. 너무 멀쩡하니까 아. 음식으로 착각을 해. 아. 혹시 말이 예. 저하고 먹고도 저하고 말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 있어서 제가 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됩니까? 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약을요, 중첩적으로 많이 먹었어요. 12Z 1세대 약을 500을 먹었고요. 그러다가 리튬을 또 한 1,500 이상 먹었고, 2,500 먹었나? 그러다가 이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스페라를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분 조절제하고 조현병약 같이 먹는데, 지금은 데파코트하고 파마와 제품을 또 공복으로 먹었어요. 재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다 빼고, 지금 데파코트 1,500에다가 그다음에 세로켈 100ml로 수면 효과 나고 디스페달 2ml로 그 환청이 들려요. 제가 안 먹으면 환청이 들려요. 그래서 환청 때문에 디스페달을 먹어요. 근데 살이 찌는 게 있었는데 운동을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 중에 살찌는 건 운동을 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맞춤형으로 약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신경 안정제는 5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다 끊고 불안도가 떨어지니까 신경 안정제는 안 먹게 돼요. 수면제. 네, 그렇게 해서 약을 최소한으로 잘 낮춰가지고 직접 가고 운동하고 산담해. 그러면 더 좋아져. 그래서 그 약을 야, 이렇게 매일 저녁에 먹어야 잘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제 정신은 못 잡니다. 약 먹어야 돼요, 약 먹어야. 예, 저는 그 약 낮은 게 절대 안. 그게 왜냐면 신진대사가 많아서 그래요. 예, 운동으로만. 마지막으로 봐주면. 네네. 오늘 그게 두 번째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맨날 우리 아들이요. 예, 제가 예서 4mm까지 먹다가 좀 줄였어요. 예. 저희 아들 3일이가 아니고 1일인데 아 1mm인데 저 2mm요. 네. 네. 예, 그 향정. 그렇죠, 보죠, 제가 있어요. 어서 제가 주치의한테 가가지고 어느 쪽 축하돌만 그게 저번에 장찬현 교수님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그거를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찬현 원장님이 향정신병 약물이니까 신경 안정제하고 수면제 계열을 최대한 줄여주도록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치의한테 가서는 그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는 본인이 힘들지 않으면 줄일 수 있어요. 그거는 의사랑 상의하면 민주주의 의사는 다 해줘. 근데 권위적 의사가 뭐가라고 하는데 그거 빼고 먹으면 손이 덜 떨리고 힘이 덜 말라. 그 신경 안정제 계열을 먹으면 수분을 다 뺏어. 그리고 입이 계속 마르고 손이 떨려. 그게 부작용이 있어요. 빼는 게 좋죠. 가급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가족 문제 다양한 질문을 네? 아 조금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안 듣게. 아까 질문 네, 감사합니다. 시간 동안 질문을 가족분들이 궁금하신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주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빨리 되시는 거, 손 빨리 되시는 거.
예. 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열심히 강의해 주시고 질문 받아주신 장우석 국장님에 대한 한번 큰 박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